네, 안녕하세요. 식사 다 하셨죠? 저는 이제 5번째 인사인데 크리에이티브 위크 인사이트 토크를 맡게 된 브랜드 텔러 루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MTL 카페도 하실 거고, 보난자 커피도 하셨고, 라스다마스라는 브랜드도 하셨고, 지금 또 스튜디오 APT라는 이제 브랜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효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브랜딩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10년 전인가요? 첫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스티키시라는 브랜드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볼품 없었고 되게 러프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24살 정도 됐었던 것 같고,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하루에 몇 개 팔면 500만 원, 그럼 금방 얼마 모으고 막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다른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돼서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연남동에 있는 모어댄레스라는 편집샵인데요. 이런 정제된 무드의 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편집샵에 들어갔을 때 조금 주목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좀 큐레이션한 편집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가방을 좀 필두로 해보자.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근데 겉은 되게 이것도 번지르르해 보였는데, 구경하고 안 사가는 손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믿고, 지금은 제 남편이고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는데, 하루에 한 잔의 커피를 혼자서 사 먹지 못하고 둘이서 나눠 마셔야 할 만큼 가난했던 시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모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고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를 진짜 매일 분석을 했어요. 그때 주변에 테일러 커피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들 손에 커피를 들고 저희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매장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커피가 있으면 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나? 넘어간 게 지금 현재도 굳건히 사랑받고 있는 MTL 한남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MTL이 모어댄레스의 약자죠. 맞아요. 영끌과 대출과 부모님의 도움과 브랜딩 공부와 피 터지게, 그리고 이걸 오픈 준비하면서는 하루도 타이레놀 안 먹고 잠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간절해서 정말 이게 안 됐을 때 다음이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뭐가 부족하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어떤 걸 느끼지?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베를린에 있는 보난자를 컨택을 해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좋은 기회로 투자를 받게 돼서 보난자 커피를 한국에 들여오게 됩니다. 20개 가까이 오픈해 있고요. 코로나 때 좀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온라인 무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딩을 많이 알리고 제 과정을 보여주면서 브랜딩 파트도 좀 잘 자리를 잡게 됐어요. 남편이 MTL 컴퍼니라는 전체 브랜드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부르는 회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저는 스튜디오 APT라는 브랜딩 에이전시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연남동 모어댄레스 있을 때부터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에요. 오늘은 좀 브랜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스다마스라는 자체 브랜드를 내기에 이르는데, 라스다마스는 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브랜드인데요. 투자사에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저희의 감각을 좀 믿어주셔서 타이레놀을 막 먹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무의미하고 좀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때 제가 향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든요. 내가 먹는 것은 내 몸을 이루지만 내가 맞는 것은 내 정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혼, 정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향으로 좀 풀어보면 좋겠다. 브랜드 포지셔닝을 한 것은 이솝의 날것과 자연스러움, 그러면서도 정제되어 있는 무드와 논픽션의 패셔너블함의 중간 지점을 좀 잡고 싶었어요. 라스다마스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여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페미니즘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구를 얘기할 때 뭐 Mother Earth, Mother Ground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가 창조된다? 이런 자연으로부터 왔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자연스럽고 도시 히피 이런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핸드라이팅으로 돌 모양으로 좀 해볼까?
하기도 하고 패턴을 막 이렇게 저렇게 늘려볼까? 뭔가 페미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된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브랜드에서 좀 패턴이 있어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심볼로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패턴으로 강하게 인식을 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심볼을 사실 잘 안 쓰잖아요. 거의 다 폰트로 로고를 만들지. 또 굉장히 뭔가 고대의 어떤 일러스트 느낌인 것도 되게 독특한데 체커보드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릿의 그런 네. 패턴이고 브라운을 써서 또 자연적인 느낌을 냈지만 거기다 민트 색을 또 넣어서 가공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믹스된 패키지와 맞아요.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랑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세련되고 힙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되게 내추럴하고 자연적인 멋도 가지고 싶거든요. 계속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했던 브랜드예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브랜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향, 좋은 감각으로 다듬어서 낸 거지만 APT에서 하는 일들은 남의 브랜드를 만져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또 하신 마르지엘라 그런 작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마르지엘라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하면서 보난자 커피가 함께 카페 공간을 오픈하게 됐어요. 마르지엘라에서 사실은 보난자 커피 브랜드 노출 없이 그냥 카페 운영 대행을 요청을 했는데 보난자 노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프랑스 본사에서까지 이제 컨택을 해서 받아낸 게 위드 보난자 커피 표현의 내용이었고 저게 없으면 따지고 보면 약간 OEM 돼버리는 거니까. 그쵸. 저희는 이미 많은 매장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접근은 아니었거든요. 이건 좀 마케팅과 브랜딩적인 접근이어서 그리고 저희 팀한테도 마르지엘라와 함께 작업하는 건 너무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덥석 APT가 이런 제작물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는데 마르지엘라가 중국에 이미 카페를 오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작물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본사에서는 중국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사용해달라. 저희가 오픈 시간이 타이트하니 알겠다. 근데 우리가 디자인을 좀 제안은 해도 되겠냐 했더니 안 될 건데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저희는 여기에서 다 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디자인을 했는데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속한 작업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진 건데도 해야지. 이제 마르지엘라가 되게 실험적이고 해체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류 봉투 마감하는 것처럼 녹이면 어떨까라고 해서 디저트가 전체적으로 오픈되는 개방형 디자인인데 얘네 두 개가 유일한 커피 프로덕트여서 얘네에서는 보난자 커피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제작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2차 사용을 고려한 디자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1차로는 커피 원두를 사지만 2차로는 테이블 위에서 사용한다거나 같은 거를 하고 싶어서라도 이걸 사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마르지엘라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야 구매 범위가 넓어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사진에 계속 보였으면 좋겠고 그쵸. 누군가가 실제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매출도 높았으면 좋겠고 보난자의 라이센스를 이용한 프로젝트도 있고 뭐 그렇게 투자해서 또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랜딩에서 그 유형별로의 어떤 특징이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브랜드 비즈니스와 에이전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브랜드 비즈니스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매출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고요. 지속 가능해야 이 팀들이 살아남으니까. 한번 출산을 딱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에이전시라면 키워나가는 게 브랜드. 아, 출산이냐 육아냐? 네. 그러면 그런 입장 차이가 브랜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영향을 줘요? 엄청 줘요. 브랜딩이 단순히 이제 비주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적합한 옷을 입을 수 있게끔 미리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시장의 특성이나 타겟의 특성에 맞게끔 방향성을 세우고 그 안에서의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지 예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40대, 60대 타겟인데 너무 브랜딩이 세게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APT에는 주로 들어오는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 혹은 업계? 너무 다양하고 왜냐면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과정들도 보여드리고 또 제 생각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포인트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매출 규모도 너무너무 다르고 최대 해본 게 연 2천억 2천억? 브랜드를 최근에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막 와우. 매출이 아예 없는 시작하는 뭐 그런 브랜드도 있고 그러면 약간 한 번도 안 해본 카테고리일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대놓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매출이 얼마예요? 어떤 채널에서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농수산물 전문가여서 농수산물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딩 전문가인데 농수산물을 만난 거다. 단기간 내에 공부하고 싶은 걸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져요, 저는. 브랜딩이 사실은 그래픽 디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가장 앞단에 보여지는 거는 맞는데 브랜딩이 그래서 뭐지? 구름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비님 생각하시는 진짜 브랜딩이란 그래서 뭔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느껴지는 무드가 다르잖아요. 브랜딩은 브랜드의 그런 무드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건데 시각화해서 푸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여서 로고, 뭐 심볼, 컬러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이미지의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긴 한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브랜드의 방향성과 무드를 정리해놓고 그거를 가이드화해서 클라이언트사에게 전달하는 작업 최종 목표는 이 브랜드의 자생이어서 함께 참여한 인원들은 그거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이 가이드를 봤을 때 아, 우리는 이런 브랜드고 이렇게 가야 되구나 하는 지침서? 이게 있다고 모든 브랜드가 끝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거를 발현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건데 브랜딩을 했다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코어를 찾아내야 네. 모든 게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터뷰를 그죠? 하는데 브랜드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대표자가 전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지 대표자의 의견만 반영하고 싶은지 팀장급만 반영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인터뷰의 내용과 깊이가 좀 달라지고요. 사실 그 안에 다 있고 그러면 코어 밸류를 한 단어로 이렇게 딱 뽑는 쪽을 선호해요? 아니면 일단은 그냥 좀 어떤 이야기의 묶음 정도로 터널형이라고 하죠. 깔때기? 떠다니던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있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정리해서 한 단계 내려와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안을 드리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그 안에서 두 가지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무조건 저는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에서 디벨롭 포인트를 알려달라고 하지 10% 정도 더 여성스럽게 아니면 80% 더 여성스럽게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야 가는 포인트가 명확해서 저는 이렇게 좁혀가는 방식. 근데 그 과정에서 다 어떤 시각적인 툴을 쓰네요. 네. 이미지든 뭐 맞아요. 수많은 종류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텐데 네. 브랜딩에 대해서 가장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APT가 이런 브랜딩적인 것도 되게 좋지만 사실은 조직 문화가 되게 특이한 조직이에요. 네. MTL에 있다가 완전히 독립을 한 거잖아요. 좀 다르게 세팅한 것들이 있었어요? 다. 다. 출퇴근 없애고 일단 출퇴근이 네. 없다. 올 재택. 제가 출근하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관대한 사람이라서 출퇴근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일하세요가 아니라 출퇴근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프리랜서들 그룹 같은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리고 저랑 같이 시너지를 내는 저희는 프로젝트 단위로 어떻게 어떤 롤을 맡고 어떤 비용을 쉐어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월급제였다면 채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랑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회이기도 해요, 저한테. 다만 클라이언트 데드라인이 언제까지고 내부 공유가 언제까지인지 좀 이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시간 안에 하되 결과물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의 팀으로 묶여야 되니까
3주에 한 번 이제 주간 미팅을 해요. 그때 이제 메인으로 하는 게 프로젝트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 작동이 안 되더라. 고민들 얘기하고 아니면 프로젝트 회고를 하고 미팅을 한 2-3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고민을 해결하는 분위기로 다 같이 얘기하고 저도 되게 투명하게 얘기해요. 저희 모두의 목표는 저희가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가 동의된 팀이기 때문에 외부 공유 전에 클라이언트한테? 네. 내부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벽에 다 붙여놓고 되게 신랄한 크리틱을 하는 그래서 이 내부 공유가 좀 빡세고요. 그리고 이때 조금 전부 다 온라인 시키고 디벨롭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파일로 점검하는 시스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일할 때는 클라이언트 공유 전까지 계속 디벨롭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부 공유 때 클라이언트 공유 한 90%까지는 만들어 놓고 만나서 이 길이가 훨씬 짧아지고 강도가 높고 이후가 조금 느슨해지는 그리고 이제 점심을 요리해 먹고 그런 무드로 최대 몇 명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빼고 왜 빼, 본인을? 저 포함해서 한국에 6명 있고요. 베를린에 한 분 계셔서 총 7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베를린은 보난자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베를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저랑 같이 MTL에서 일을 했었어요. 디자이너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했을 때 베를린에서 하는 일보다 한국에서 했던 일을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 팀원이 된. 다 디자이너는 아니죠? 다 디자이너. 다 디자이너예요? 네. 아니, 왜냐면 보통 디자이너만 있으면 경영적인 거나 이런 운영적인 게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효빈님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게 APT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쵸. 그 포인트로 컨택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투자받은 회사, 뭐 개인 회사, 뭐 브랜드, 다양한 경험들을 다각도로 경험해봤다 보니까 미팅 할 때도 어떤 비즈니스적인 접근에 대한 그런 시각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디자이너들은 대체로 시각적인 거 중심으로 디벨롭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비즈니스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시각적인 거라고 항상 얘기하고 비즈니스가 운영이 돼야 이게 유의미하지 그런 것들이 브랜드로부터 조금 이해받는다고 느껴지시지? 예를 들면 선한 파머스의 사과즙 단순히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그냥 사과즙 패키지인데 이걸 정말 그냥 디자인적인 생각으로만 했을 때랑 그래도 얘를 비즈니스적으로 실제로 되게끔 하기 위한 그 디자인 과정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비즈니스 생각 안 하고 사과즙 패키지를 디자인해야지 라고 하면 되게 예쁘고 화려하고 뭐 비싸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브랜딩을 되게 빡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너무 비싸서 가격도 안 보고 지나치는 거를 하면 안 되니까 친근하게 해야 돼. 가격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돼. 사람들이 느낄 때 브랜딩이 너무 많이 된 사과, 그러니까 원물들은 과소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진짜에 비해서 돈을 더 냈다고 생각해요. 포장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무드는 만들 때 과하게 브랜딩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과 선한 파머스라는 이름 말고 다른 팬시하고 멋있는 트렌디한 이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농장을 중심으로 한 브랜딩을 함으로써 오리지널리티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접근이 결국은 이 브랜드의 포지션과 매출, 판매, 그다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되게 중요해지네요. 포트폴리오 중심의 디자인이 아니라 비즈니스 중심의 디자인이 다른 스튜디오랑 다른 점이지 않나. 그리고 그거랑 동의하는 공감하는 팀원들이 이제 함께 하는 거고. 네. 최근에 마음에서 경영하기라는 또 책도 내셨어요. 조직 문화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셨고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재택근무가 너무 좋아 라서가 아니라 내가 좀 오너십을 가지고 진짜 내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투명성, 전문성, 유머라고 하셨는데 네. 조직 문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를 느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마다 일 처리할 때 파이팅이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아카데믹하게 다 같이 모여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한 게 굉장히 결과물은 프로답지만 유머러스함도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공개돼서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다들 나도 APT에서 일하고 싶다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프로하고만 일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직이 어쨌든 작고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이제 내야 하는데 또 원격으로 일하는 게 많고 하니까 이게 누구를 가르쳐서 키울 그런 조직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요즘에 또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프로로 만들 수 있는지. 일단 저희도 팀원들이 인턴이랑 같이 선배 후배처럼 같이 일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작업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 내부 팀원들이 다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고요. 어떤 게 확실하고 단단해지기 전까지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와서 너무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제대로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인 문제. 프로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죠. 앞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가 되는 방식을 효빈님이 그대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마음 먹은 만큼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끝나고 막 집에 와서 울기도 한다고 하지만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 되돌아본다면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었을 뿐, 제가 하는 것마다 잘 된 건 아니거든요. 될 때까지 해야죠. 프로가 될 때까지. APT에서는 이제 되게 선별을 할 것 같아요. 선호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인턴을 한다면 저랑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팀원과 합이 잘 맞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적 사고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어떤 심미성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라면 저희 팀과 핏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효빈님이 생각하는 일잘러는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볼 줄 아는 뭐 이런 걸까요? 어떤 일이든 해내야 될 것도 하면서 이런 거 재밌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자체를 되게 유연하게 하는 사람을 전 되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당연히 일과 창작은 괴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하는 사람?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개방적이어야겠다, 이 사고가. 나의 어떤 여러 서랍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적절할 때 뭘 꺼내서 얘네들을 또 믹스를 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러면 되게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되게 손을 잘 내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데 뭐 이런 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능력이 많이 갖춰질수록 좋은 프로젝트가 나온다기보다는 잘 협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의 성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면서 APT도 확 크고. 맞아요. 이것 조금 질문하고 싶다. MTL 컴퍼니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면서 저랑 연봉 협상을 해서 들어온 분들이 개인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신중했고요. 내가 당신들에게 더 좋은 걸 제안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규칙 짜는 데만 제 모든 6개월을 다 쓴 것 같아요. 머릿속 안에서. A4 용지 3장 정도의 정말 8포인트로 쓴 규칙이 나왔고요. 이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니라 보호해주기 위한 규칙이었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랑 3개월 시도를 해볼 건데 3개월 동안 돌아가고 싶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를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긴 내용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다 적어 놓았고, 처음에 그렇게 진행할 때 팀장급이셨던 분은
너무 좋다,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팀원분들은 여기 내가 모르는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내가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을까를 처음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3개월만 해보자 했는데 첫 달에 기존에 받았던 월급과는 상당히 다른 숫자를 한번 경험을 하고서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달도 있고 그러지 않은 달도 있지만 아, 그러지 않은 달에는 내가 좀 더 자유로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어서 3개월이 명확하게 이런 변해가는 트랜지션 기간이었고, 변해가는 과정 안에서의 설계도 좀 촘촘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 너무 크게 마음을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변화여서 각자만의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고 빙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 직원이었을 때 이런 거 진짜 싫었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고민을 해보면 좀 그나마 방어가.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생기면 같이 논의해보자. 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컨템포러리 워커, 앞으로 또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나요? 네. 그럼요. 내가 뽑는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인물을 하려면 저는 항상 윤지님이랑 효빈님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되게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게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방식, 기존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항상 이 둘